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앉아주십시오. 예컨대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살고 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디서 의미를 생각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현실 속에서 진짜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와 환경의 구조적으로 세계의 성과, 삶의 진행성, 글로벌 분담도시의 원한 자리와 정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분담도시 연구원은 세계와 지방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구성원의 사실을 비롯한 심리학과, 마음과 사회와 환경의 공감을 구성하는 공감의 실현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분담도시 연구원 10가지 수입니다. 1. 인간의 공동 목표의 행복과 삶의 질에서 정한 공감을 합니다. 건강도시의 기능이 중요성과 평가를 알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을 구성합니다. 3. 우리가 사는 곳의 마음과 문화, 관계와 환경의 고통이 지나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4. 내적 고통의 치유와 의미와 기쁨을 준 마음 건강도시를 연구하고 가르치 말고 5. 암등 질병의 고통의 치유와 신체 관련을 지속하는 건강도시를 연구하고 가르치 말고 6. 저출산 양성 가정 사회의 고통의 치유와 관계와 공동체를 찾는 사회 건강도시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알고 7. 기후변화, 간생화 등 환경의 고통의 치유와 환경을 살리고 환경 건강도시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알고 8. 잘 사는 외국과 함께 이렇게 중국을 다니게 하는 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알고 9. 생애 주기별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등은 건강도시 시민 전문 건강생활 프로그램 10. 건강도시 시민 학습 동아리 구성과 건강도시, 서울기업이 건강도시 지도자 등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한정되어 있기 때문보다 중요한 일에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글로벌 건강도시 연구원의 구성은 재생기관에서 신체 차폐와 연구인단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나 TV를 원하시면 글로벌 건강도시 연구원으로 문의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고 건강도시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도시는 1984년도에 행복과정이 창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1986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파업하게 됩니다. 2000년도에 4,000개 도시였으니까 지금은 아마 추측하는데 한 6,000개, 7,000개 안 되겠나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도 과천시를 시공을 해서 2004년도에 창원시, 서울시, 부산 진구, 그 다음에 광명,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지자체 243개 단체 중에서 105개 정도 이 건강식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수로 계산해보면 2004년도부터 계산해보면 거의 20년입니다. 20년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105개 지자체의 그 담당자들도 건강식 개념을 물어보면은 솔직히 모릅니다. 하나도. 제가 얼마 전에 그 물어보면은 온 지가 얼마 안 됐어. 다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조무선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하면 건강도시를 우리나라 건강도시를 잘 이렇게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 고민 끝에 두 가지를 요약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법제야. 법이 없으면 안 된다.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법제화 되는데 기여를 했고, 그 다음 우리 서른석 국회의원님이 2021년도 12월 2일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건강도시법이 탄생되었습니다. 이제는 올해 12월 22일부터 시행령이 내려오고, 거기 헌법자에서는 이제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관의 중심으로 해서 건강도시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졌지만은, 건강도시 사업은 절대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운동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아마 이게 지금 이 건강도시 운동을 하는데 시민이 함께 같이 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지금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큰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빛내주시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건강도시 운동이 지금부터 아마 굉장히 빠르게 달성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사무총장을 맡은 이성입니다. 우리 이 글로벌 공동체 연구를 위해서 많은 전국에서 다 오셨습니다. 전국에서 오셨고 여기 사실은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있는데 자리상 문제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의 사단 법인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금 보면 법인화를 보완하는 그러한 총회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안을 시켰습니다. 오늘 다 해비를 내시고 정확하게 하고 넣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됩니다. 공개되면은 거기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10월 말 정도에서 11월 초에 이제 서울에서 정기 대회를 한번 개최할 겁니다. 정말 건강도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조은순 교수께서 원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다가 이제는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시민들과 함께 진짜로 정말로 이렇게 건강도시를 한번 이루어보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환영사를 어떻게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글로컬 건강도시 연구원장 조은수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의 핵심 가치, 이 전인 건강을 실현하는 것이 글로컬 건강도시 연구원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인 건강은 시민의 몸 건강, 마음 건강, 사회 건강, 환경 건강입니다. 이러한 비전에 공감하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먼 각지에 오신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사명으로 외치는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도 약자의 사회복지를 위해 활동하며 국민건강정진법을 도입하신 서상목 문민정부 보건복지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는 약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지사 시절 이러한 마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이룬 손학규 문민정부 보건복지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건강도시 법제화가 국민건강정지법 6조의 5신수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건강도시 7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지역경제 혁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참석한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정숙 위원님의 의회 활동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두 분 원로의 행정경험과 통찰력은 글로컬 건강도시 연구원의 미래 발전에 저는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건강도시 연구는 아까 화면에 봤지만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마을과 도시의 구성원들이 행복한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당면한 마음, 몸, 관계, 환경의 고통이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에 대해 해답을 연구하고 배우고 전하기 위해서 글로컬 건강도시 연구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환영사를 준비하면서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의 공통 관심사가 뭘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네. 네, 맞죠. 네.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가
그리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특히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사는 현 시점에서 축사를 하시는 서정숙 의원님과 서상목 전 장관님과 손학규 전 장관님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뭘 생각해 볼까?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균형과 통합을 강조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과 가족 구성은 마을과 공동체의 행복하고 삶의 향상이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 핵심 주제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깨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정책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깬 것과 마찬가지죠.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며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철학과 그 다음에 과학의 입장에서. 그러나 제가 볼 때 정인 건강은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제 행복하다고 물어보면 나는 참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프면은 행복한 적 없습니다. 내가 마음과 몸이 참 편하다 행복하다 하지만은 누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확 주는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과 몸과 관계와 환경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좋았을 때, 그것이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몸과 사회와 환경이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 건강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정숙 의원님이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 여러분,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고 또 다음 또 국회에서도 외치기 위해서 무리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WHO를 보게 되면은 WHO에서 QL 삶의 질을 조사하는 도구를 보게 되면 이것이 신체적 영역하고 심리적 영역하고 사회관계 환경적 영역을 나누어가지고 조사 문항을 만들고 그것은 아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그 전인 건강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WHO 조사도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영적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HO 이 척도는 우리가 삶과 죽음의 의미 이런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개념을 누가 만드는가 하면 덜이라는 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정신의학자인데 자기가 레지던트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계획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두고 했습니다. 해보니까 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결핵 약을 먹는 것보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경제적 뒷받침하는 것이 결핵 퇴치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건강도시 개념을 이렇게 도입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983년입니다. 그런데 이 덜도 전인 건강과 도전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전인 건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분자 신설조항에 보게 되면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건강을 정진하고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 개선한 도시를 건강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건강을 정진한다고 하는데 인격체의 건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건강입니다.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이제 조성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 환경은 우리 간단히 환경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건강을 사회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인격체의 건강과 사회 건강과 환경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도시로 그렇게 볼 수 있고 인격체의 건강은 마음, 몸이니까
그래서 마음, 몸, 사회, 환경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도시. 그 도시, 그 전인 건강 개념을 건강도시 법제화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연맹하고 계속하고 이렇게 이제 소통하면서 건강도시는 쉬워야 되는 거죠. 건강도시를 제가 200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도시 포럼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민간에 맡았습니다. 그런데 한 15명 정도 이제 각 부처에 왔는데 건강도시 개념을 이제 원래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 개선하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 이렇게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건 교수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심플하게 할 수 없나 해가지고 정리한 것이 시민의 몸, 마음, 사회, 환경 건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인 건강을 알면 우리가 행복도 알고 삶의 질 향상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도시는 시민의 몸 건강과 마음 건강, 사회 건강, 환경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전인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도시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발의같이 이제 건강도시 법정문을 우리가 이제 만들 때 이제 보건연구원이 전인 건강을 담기 상호적 뒷받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연구원은 건강도시의 핵심 개념이자 건강 실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될 건데 전인 건강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힘써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전인 건강은 어느 하나의 건강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 건강에만 치우치지 않고 몸 건강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회 건강에만 치우치지 않고 환경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균형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전체를 아우르는 건강이기 때문에 바로 전인 건강이야말로 균형과 통합의 핵심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세 분 우리 훌륭한 지도자들께서 이 우리나라가 균형과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아주 힘써 이렇게 조언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글로벌 건강도시연구원은 전인 건강을 실현하는 시민 참여형 재능기구형 연구원입니다. 아까 우리 사무총장 이야기했는데 석사와 박사에 국한된 연구원이 아닙니다.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치면 일반 시민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이제 정관에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사는 거기 홍동면 풀모학교 그쪽에 보면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말학회가 있어요.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시민들이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정치도 공부하고 행정도 공부하고 삶의 질도 공부하고 행복도 공부해서 정말 공무원들하고 민간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석박사 중심의 연구원이 아니고 시민들도 참여해서 배우고 또 연구하고 그런 우리가 이제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도움을 받아 획득한 다양한 은사,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장점들을 합치면 그게 파워풀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사를 나누고 소소한 지역,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 저는 이제 충남 내포에 이제 이사를 가서 그 내포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용산 쪽으로 이사를 가서 용산을 위해서 여러분이 각 지역에 있는 도시가 건강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은사를 나누고 봉사하는 그런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글로벌 건강도시연구원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뜻을 깊이 새기며 반성하는 연구원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깊이 새기며 반성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 이렇게 성공 사례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실패 사례도 연구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부 책임뿐만 아니라 시민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도 연구해서 연구하는 건데 참고로
저는 43살 때 제가 암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아프면 철이 들잖아요. 그런데 투병하고 난 날이 좀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암이 걸렸을까? 무엇 때문에, 무슨 요인 때문에 암에 걸렸을까? 그렇게 그 원인을 천착하면서 미국에 이제 암 정책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암과 싸우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쓰고 썼습니다. 그리고 암투병 과정에서 행정학자로서 저는 행정학 하니까 행정의 궁극 목적이 삶의 질 향상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건데 나는 지금까지 뭔가 좀 폼 잡고 이뤄내려고 공부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 학문 행정학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름을 생활행정학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생활행정학을 어떻게 실현할까에 대해서 제가 2006년에 제가 그 서울시 2005년입니다. 서울시청에서 국제건강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뭐 그 당시에 건강시를 몰랐으니까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듣는 순간 이거다 생각했어요. 아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를 만들면 되겠구나. 건강도시를 우리나라에 만들면 되겠구나. 모델 도시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2006년부터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으면 실패의 성공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 그 원인을 철저히 깨달으면 성공한 사람보다 더 여러분이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리고 뭔가 잘 나간다고 우쭐하지 않고, 저는 이건희 그 회장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은 위기도 잘 나갈 때도 항상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더라도 언제나 위기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은 어려움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자신의 단점을 돌아보며 각 구성의 장점을 보고 배우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장점을 합치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하는데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예, 이 장점을 여러분 합치면. 그리고 우리 연구원은 자신의 장점만 앞세우며 상대방의 단점을 공격하는 그런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전인건강 철학이 합니다. 성인과 병원과 대리의 글로벌 건강도시 연구원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동원과 지원을 통해서 전인 건강을 실현해 가기를 소망하며 사단법인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의 합친 노력을 통해서 사단 법인화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합니다. 글로벌 건강도시 연구원이 우리 자신과 가족과 마을과 도시와 국가의 세계에 전인 건강을 실현해 감으로써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누리며 부조화와 갈등으로 점철된 위기 시대에 균형과 통합의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바쁜 가운데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글로벌 건강도시 연구원장 정무성, 감사합니다. 의미있고 설명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제가 정성 교수님 때 공부하면서 얼마나 공부를 받았는지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이 건강도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거든요. 이런 축사를 하기 전에 오늘 글로벌 건강도시 연구원이 창립이 되는 겁니까? 그냥 임시총회로 법인화를 위한 게임입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작년에 7월 23일 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아, 했는데 창립이 보건복지부 사단법이나 서류를 다 넣었는데 예. 두 가지가 좀 걸리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첫 번째가 재정 문제. 예, 제가 봐도 재정 문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수긍했고, 그리고 학술단체로 남아오면 되는데 왜 사단법인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 건강식 연구원, 원래는 전임금 학회였습니다. 학자들이 한 20년 동안 계속 봄가을로 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창립을 축하하는 겁니까? 임시총회를 축하하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작용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게 되면 창립이 되는 거죠. 네, 장립이요. 오늘이요. 예, 네. 오늘이.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서류를 넣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임시총회의 보완이 되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합니다. 제가 축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봤는데 이게 창립총회인지 그냥 임시총회인지 법인화를 위한 뭐 사단법인화인지 그거를 몰라서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애매하게 적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학교입니다. 예, 사회자께서 소개를 하셨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또 한때는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글로벌 건강도시연구원을 이끌어주실 우리 정우성 원장님, 이상희 사무총장, 여러 임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또 저 같으면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면서 친구들 모여 앉으면은 대화의 95%가 건강입니다. 근데 일반인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관심,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전부 다 같이 느낄 겁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의 마련, 또 그 실행은 공동 부분의 최상위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이것을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책무로 여겨야 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우성 원장님께서 정말로 자세하게 실감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개인 보건 위주의 건강정책에서 사회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의 핵심입니다. 건강도시운동, 이것은 이러한 변화된 패러다임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86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시작된 건강도시운동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6천여 개의 도시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과천시의 시범사업을 계기로 도입된 건강도시사업이 2004년에는 서울시, 창원시, 부산시, 원주시 이렇게 확대되었고 현재 243개 지자체 중에 105개 지자체가 건강도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우리나라 건강도시사업을 돌이켜보면 학자들만의 이론에 치우친 고유 영역으로서 또한 지자체의 선거를 대비한 전시 행정으로서 시행돼서
내실이 없이 형식에만 집중해 있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우리 여기 서상목 선임장관님이십니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습니다. 또 경기도지사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녁이 있는 삶. 제가 대통령 하겠다고 내놨던 구호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지사, 경기도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하고 또 예산도 지원을 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내 개인의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복의 가장 기본이 건강한 삶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건강도시라고 하는 국민 건강을 지방자치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도시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복지화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무성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못하고 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또 그 집행을 하고 실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도 못했지만 우리 사회 한 구석에서 또 전 세계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개인한테 맡고 개인의 무슨 경제적인 또는 뭐 의료보험과 같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제도화, 법제화, 이것을 위해서 법제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도 못하고 도시에서하도 못했다. 이제 건강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차원에서 건강도시 운동으로 발전한데 이것이 새롭게 출발해서 국민 건강을 한 차원 높게 만들 때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건강도시 운동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효율적인 실행체제와 평가를 요체로 하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목을 넘어서 실체로 세계화와 지방화의 균형을 지향하는 시민 참여운동이고 또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는 운동으로 발전적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건강도시연구원은 이러한 새로운 건강 패러다임의 중심에 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임시조회가 아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어디나가 되는 것인지 건강도시연구원이 정식으로 창립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이 건강도시연구원 새로운 건강도시 운동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 국민 건강에 튼튼한 조직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성수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성수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힘 부대변인을 하고 계시고 저를 만날 때마다 사모님의 제 후배예요. 제 집사람이 서성수 의원님 성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건강도시 대표가 앞장서셨습니다. 네, 서성수 의원님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서성수 의원께서 대표 말로 법제화된 건강도시는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건강도시, 글로벌 건강도시 연구원이 우리에게 큰 기회를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실현의 뜻을 함께하고자
전국적 어로게스에서 지금 해주신 대표님들 또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부심, 소명감으로 이 나라의 건강이 국민 건강이 3차원 높게 발전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때까지 내가 우리 이성희 박사님, 노고를 제가 잘 압니다. 경남 창원에 계시면서 선물 왔다 갔다 오시고 저를 또 불러서 선물을 하시고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수고 많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조용수 사무장, 이동관 대표입니다. 그 밖에 여러 실무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여러분들의 열정, 외시,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밑받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노고와 함께 글로벌 건강연구원의 미래도 밝게 전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운동을 선도하신 주무성 원장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하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큰 성공을 기원하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2년 전에 서정숙 위원께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법적인 틀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 다시 한번 감사를 받습니다. 건강증진법, 제가 장관 시절에 많은 사람이 반대를 쓰고 이거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가장 핵심이 금연 캠페인이 있었어요. 담배에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걸 건강증진 기금으로 활용하고 또 이 법에 의해서 금연 구역, 복지부를 처음으로 금연 빌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런데 그때 그 고사위원장께서 아주 체인 스모커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두드리기 직전에 하신 말씀, 박상천 의원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내가 이거 두드리면은 흡연자의 인권은 누가 보장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두드렸는데 제가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담배 피는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이렇게 담배 피시는 분들을 보면서 박상천 위원장님의 담배 피는 분들의 인권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렇게 건강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이 한 단계 이렇게 도약을 한 것 같아서 정말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건강도시 개념이 어떻게 그동안 발전됐나, 내용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중요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유엔이 1990년대까지 거의 한 30년간 강조하는 지속가능 발전 SDG라고 그러죠. 이게 또 배치인데요. 이거하고 직결이 되고 또 OECD가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더더욱 직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WHO가
상당히 오랜 기간 건강 도시 캠페인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역사와 전통, 뿌리가 있는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 운동이 좀 늦게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법도 만들어지고, 또 우리 정우성 원장님과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는 그런 모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은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잘 살게 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지나치게 이제 물질주의적인 것이 돼가지고 애들도 안 나죠. 0.78 출산율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저는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건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0.9가 됐는지 0.8이든 0.7대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질 모든 게 목적이 이제 행복인데, 유엔이 매년 이제 각국의 행복도를 조사하는데 우리나라 순위가 78등입니다. 78등.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바닥에, 바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자살률 압도적인 세계 1등입니다. 압도적인 세계 1등.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의 그 이면에는 이렇게 상당히 정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 도시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번 12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또 법이 이제 시행을 통해서 이 운동이 상당히 이제 실체를 가지게 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운동의 취지에 동참하는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뒤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인사에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의정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정수 의원입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째 하고 있고요. 국회 인구위기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여 년째 살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에서 요즘 지역 사무실을 열어놓고 지역민들과 조금 더 밀착된 정책 제안도 받고 만남을 가지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컬 건강도시연구원 사단 법인화를 위한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과 또 우리 이 일을 위해서 20여 년간 애써주신 우리 조무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성희 사무국장님 혹독한 훈련을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조무선 교수님과 또 제가 입법 발의해서 통과시킨 이 건강도시법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일에 그렇게 정말 진정성을 갖고 진인사 대천명 하는 분은 현재까지 제 인생에서는 조무선 교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저도 감동해서 여러분 저의 시간도 뺏겨가며 도와드리고 또 그 과정에 저도 또 입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법이 통과돼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건가를 고민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 사회에서 건강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세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청소년층에까지 확산된 마약, 정신질환자의 무차별적인 살인, 대형 사고로 인한 여러 트라우마, 떨어질 줄 모르는 자살률 등 정신건강 문제 또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을 넘어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또 각자의 종교에 의한 영적으로 건강한 삶, 즉 전인 건강한 삶의 실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사회에 약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사회약사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다짐했던 오래전부터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은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 삶에서 소소하게 전인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제 나이보다 한 20살 젊게 살고 있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네. 제가 몇 살로 보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또 약학 박사로서 내가 이걸 실천해서 성공하지 않고 어떻게 남에게 이를 전파할 거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신체적, 또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조은정 서상목 장관님께서 우리나라 출산율 0.78%, 또 세계 최하위를 몇 년 유지하고 있는데 또 서울은 0.59입니다. 0.78도 아닙니다. 이 정말 심각한 시대에 저는 두 딸에게서 5명의 손주를 두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네. 그래서 자칭 제가 애국자 집안이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게 요즘 먹혀들더라고요. 네네. 21대 국회에 드는 이후에는 전인 건강한 한국인의 삶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저의 입법 정책 활동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오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1년 7월에 복지부가 전인건강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복지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전인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입법적인 결실을 드디어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존경하던 우리 또 서상목 장관님, 또 손학규 장관님, 또 두 분의 칭찬까지 듣고 보니까 더욱더 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네, 앞으로 향후 제가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법안의 통과는 단지 시작일 뿐이고 건강도시의 제도적인 안착과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강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건강도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한 심도 깊은 연구 또한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였고 앞으로도 글로컬 건강도시 연구원과 함께 건강도시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100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 한 100여 명 모이셨나요? 예. 네네. 일단 한 만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0만 명의 동지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지금까지 역할에 충실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역할을 더욱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사단법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정기총회를 통해 글로컬 건강도시연구원의 4단 법인화가 현실화되고 이후로도 연구원이 건강도시 완성에 주축이 되어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의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자유롭고 건강한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나라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리는 저출산 극복 국가, 세계적인 이제는 우리가 G8을 논해도 되겠죠? G8 국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도 국회에서 제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손학규 장관님께서는 사선 의원이셨고 또 복지부 장관 하셨고 경기지사도 하셨고 또 저희 나라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꿈도 또 꾸시고 나름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우리 또 서상무 장관님 제가 사실은 강남구에 국회의원 하실 때 제가 5년간 스텝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서 장관님의 국가관과 실력과 그 쉼없는 연구와 또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저는 이제 보건복지 이러면 그냥 보건과 복지만 생각했는데 또 경제학자로서 또 경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보건과 복지가 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와 복지에 대해서 다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 남은 임기 열심히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수지구에서 또 이런 일들을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수지구에 아시는 분들 계시면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들이 그런 전인 건강을 실현하는 일에 이제 마음을 모으기로 했고 또 우리 축사를 하신 분들의 그러한 우리가 그런 격려와 또 그런 조언을 들어서 우리가 또 열심히 하고 또 이어서 우리가 축사하신 분들 특히 지역에 있는 분들 또 평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하여튼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우리 큰 박수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